자, 저희가 매주마다 좀 짚어보고 있는 그런 화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 가지고 네. 사실 이번에 김병조 의원이 여러 매체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셔가지고 많이 좀 보도가 되고 네.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 옆에 미군 기지가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대통령실 집무실 담벽을 연해서 네. 바로 그 미군 기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 반납을 받긴 했지만은 아직도 주 그 미군 기지가 있고요. 네. 또 나중에 잔류 미군 기지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잔류 미군 기지. 예, 그것을 우리 지난번에 오마이 TV에서도 많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도 그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고 아하. 미군과 이전을 협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잔류 기지가 뭔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대통령실 담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미군 기지 옆에 미군 기지와 연해서 잔류 기지 10만 5천 제곱미터의 잔류 기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 미군 기지 안에는 예전에 3개 사령부가 있었어요.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네. 근데 이 3개 사령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아하.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서울에서 임무 수행하는 부서나 서울에 필요해요. 그래서 잔류 부지를 만들어서 신기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는 드래곤 힐 호텔을 포함을 해서 한미연합사 서울사무소, 주한미군사 서울사무소, 유엔사 서울사무소를 거기에 만드는 것이죠. 만든다. 근데 그 잔류 기지가 네. 국방부 현재 대통령실 담벽을 하나를 경계로 해서 아. 좌측은 대통령실이고 우측은 미군 기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심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예. 결국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확정이 오래전에 됐어요. 확정된 거예요? 2011년도 아하. 이명박 정부 때 네. 대략적인 그 위치에 잔류 아. 기지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때는 규모만 조금 바뀌었어요. 네. 8만 4천 제곱미터 정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었고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미군들이 요구를 했어요. 네. 8만 4천 제곱미터는 너무 좁다. 아. 더 크게 잔류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5만 7천 제곱미터로 크게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전 2020년도에 야 15만 7천 제곱미터를 하게 되면은 용산 그 공원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조금 줄이자 해서 한 5만 제곱미터, 5.2만 제곱미터를 네. 줄여서 최종적으로 10만 5천 제곱미터의 잔류기지 그림에 보시는 그 하늘색 지역에 예. 그 잔류기지를 만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데 국방부로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아마 들어올 당시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미군 잔류기지가 담벽 옆에 있는데 그걸 네. 들어와서도 인식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김병조 저하고 얘기해서. 우리 오마이 TV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문제 가 있다. 인식을 했고 최근에 이제 경향신문에 이런 매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특집으로 이렇게 언론을 다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여러 언론 매체가 해서 아. 그랬더니 이제는 이것을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미 간의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이전 가능할까요? 이게 잔류 기지를 다른 데로 이전은 뭐 가능은 할 겁니다. 아마 아. 미국에서도 협조를 하려고 할 테니까. 근데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겠죠. 아, 추가적인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군요, 또. 네,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미 2년 전까지 합의를 했던 것인데 네네. 또 재협상을 한다 그러면 한미 간의 신뢰의 문제도 손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 아유 좋다. 그럼 여기 잔류 기지 여기 옆에다가 두고 이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있는 걸로 가자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옮기지 않고 그대 잔류 기지가 남는다면 그 잔류 기지가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바로 옆에 네. 미군 기지가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있는 셈이 미군 기지는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거기는 우리 영향력이 미치지가 않아요. 우리
그 대사관들은 그 아니 그 각국 대사관들은 그 나라 땅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치해법권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해외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도 거기는 우리 영향력이지 외국 영향이 안 끼쳐지듯이 미군 기지도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네. 저 미군 기지는 사실은 그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치해법권 지역이 바로 대통령실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한미 동맹이 튼튼해서 미국을 신뢰를 하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감청 염려는 있는 것이고요. 도청이나 옆에 있으니까. 감청, 경호의 문제나 한미 동맹이 늘 공고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관계가 네. 안 좋을 때도 있고 예전에 그 도감청 한 사례도 있고요. 사실은 네. 또 미국이 영국도 도감청했다는 옛날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동맹국이더라도 그런 걸로부터는 자유롭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국익을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안보나 또 경호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 국민적 자존심과 국가적인 정서 네.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국가적으로 대통령실 바로 옆에 외국군 기지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 국민적 정서로도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왕궁 옆에 바로 담벽을 연해서 외국군이 주둔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일제 강점기와 같이 주권을 침탈당했다든가 네. 전쟁에서 점령을 당했다든가 그럴 때는 얘기가 다르지만은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는 한 그런 적은 없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미군이 네. 대통령실 그 나라 대통령실 옆에 딱 붙어 있거나 좀 가깝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병력을 파견한 나라가 59개국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규모가 조금 있는 규모, 예를 들어서 중대급 이상 이런 부대가 가서 파병된 나라는 한 20여 개국 되더라고요. 네. 그 20여 개국을 다 전수조사해 봤더니 음. 대통령궁이나 대통령실 바로 담벽을 연해서 미군 기지가 있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외국 사례도 이런 적은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도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대통령실도. 그래서 이걸 좀 옮겨야 된다. 네, 이제 문제점을 인식한 것 아. 같고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협상은 막 시작이 됐는데 네. 어디로 할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가 몇 번 문의해도 정확하진 그래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의뢰 입장이 되는 거네 사실은. 예. 그러면 옮기는 그런 부대 비용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다 우리가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잔류기지 자체가 네. 그 우리 예산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 예산으로. 협의가 한미 예. 협의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하니까 예산을 최소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현재 위치를 혈세. 잡은 겁니다. 잔류 기지 안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예. 호텔 시설이에요. 그래서 드래곤힐. 드래곤 힐 호텔 를 쓰면서 그 옆에 아. 건물들을 또 재활용할 건 하고 새로 지을 건 짓고 하니까 현 그렇죠, 부지 그렇죠. 지역을 만든 겁니다. 네, 효율적이에요. 예, 효율적이죠. 근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 서울 시내 기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 한다면은 네. 땅값만 내도 천문학적 숫자일 거예요. 그렇네. 10만 5천 제곱미터 약 3만 평 됩니다. 그런 땅도 없어요. 땅이 있다고 해도 땅값만 해도 천문학적 숫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미군 기지 현재 용산 기지 내 어딘가를 협상할 것 같고 네. 그럼 땅값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곤 힐 같은 호텔을 새로 지어줘야 돼요. 아. 드래곤 힐 호텔은 아주 그걸 지어줘야 되는군요. 잘 지어진 호텔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제가 그 상의를 해보니까 네. 현재 수준의 호텔을 지어준다고 해도 한 3천억 공사비가 든다고 3천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 수가 있고 예. 그 예산만이 아닙니다. 그 지금 아마 미국 대사관 부지 그 용산기지 제일 북단 네. 후암동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고등학교 옆에 이 구방사청 자리 그 일대 네. 에 아마 옮길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만약에 그런 지역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원래 그게 다 공원화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용산 그 후암동 개발 계획들을 아마 발전시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스톱이 되겠죠. 기지가 그대로 남으니까. 그래서 국민 그 재산권. 기지가 가는 그 네. 주변에 예. 용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하. 앞으로 또 특별한 희생을 또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저 미군 잔류 기지는 저 네. 주변에 민가가 없어요. 기지 거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좌측은 국방부가 있고 앞 지역은 전쟁 기념관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기에 미군 잔류 기지가 있다고 그게 제일 해도 최선의- 사실은 민간의 피해는 네. 거의 없었죠. 그 대통령 집무실만 이전 안 하고 네. 국방부와 합참이 그대로 있다면은 업무 협조도 쉽고 민간 피해도 최소로 하는 게 잔류 기지를 그동안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저길 선호했던 것인데 네. 이제 새로 옮기게 되면은 예산 주민 피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거 참 저희가 나비효과라는 네. 영화도 좀 생각이 나는데 계속해서 뭔가 꼬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잘못 끼는 형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 여러 가지 중에 단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 있죠. 네. 특히 이번에 보면은 이제 용산 공원 부지 네. 이거 지금 개방했죠. 시범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께 이렇게 돌려드린다. 네. 용산 공원을 좀 즐기게 해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가서 이제 보고 오시고도 하셨는데, 네. 네.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듯이 환경 오염 문제, 네. 발암 물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국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가 되고 걱정된다라고 네.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시범 개방하면서 밀어붙이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범 개방을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지금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하고 있죠. 하루에 2시간씩 그 500명 해서 하루 2,500명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범 개방 후에 9월 말부터는 또 네. 임시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임시 개방. 임시 개방, 임시로 하는 거죠. 예. 그 사실은 제대로 정식 개방을 하려면은 용산 지역을 완전히 오염을 정화하고 용산 공원을 만든 다음에라야 정식 개방인데 예. 그 전에 오염 정화하기 이전에 잠시 임시 개방을 하겠다는 것인데 예. 이것은 사실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보여주기식 개방이지 진심으로 국민들의 생각하는 개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2시간 네. 와서 이제 보고 가고 이런 거는 인체 뭐 별 해가 없다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지하에는 네. 광범위하게 오염이 돼 있던 거는 이미 그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환경부의 예. 보고 자료들이 지하 시설에는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발암 물질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땅이 안 보이게 인조 단지를 깔고 잔디를 깔고 또는 시멘트를 깔고 해서 약간의 저감 조치를 하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노출되면 인체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원에 왜 갑니까? 공원에 맑은 공기 쐬고 그렇죠. 애들하고 같이 산책하고. 또 즐겁게 가잖아요. 네. 밑에 완전히 오염이 된 토양에 임시 방편으로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갔을 때 유쾌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네. 완벽하게 저감 조치를 하고 또 개방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안전에 노출 안전 위해가 요소들이 지하에 많은데 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저기 또 안전이 문제가 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예. 그 그림 보면은 청와대 집무실 보이는 그림 한번 비춰주시죠. 거기 보면은 잔디밭에서 청와대를 그 대통령실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개방한 장면 그림 있잖아요. 네. 봤을 때 앞에 잔디밭이 있고 그 뒤에 대통령 집무실이 네, 보이게 돼 있거든요. 있죠. 그 예. 앞이 뭔가 하면은 대통령 헬기장입니다. 아. 예, 거기가
예. 헬기장인데 예전에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헬기장에 예. 안전 보호벽이 있었어요. 한 5m 정도로 높은. 왜냐하면 예. 헬기가 내릴 때 안전하지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밖으로 그 안전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호도 되고 또 헬기가 내릴 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걸 또 막기 밖으로 위해서. 차단하고 해서 보호벽이 뺑 둘러 있었는데 네. 그걸 다 제거해 버리고 그 이 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보이게 하겠다라고 그 다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백악관 느낌 나게 네, 만든 네. 거죠, 사실. 그럼 앞으로 헬기장을 거기 계속 쓰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경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경호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헬기 내릴 때 그 먼지 이런 것들이 이쪽 공원에 다 올 것이고 예. 그다음에 헬기가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할 때 안전에. 공원 지역이 안전 보호벽을 다 없애버려서 안전에 대단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보여주기 쉽게 급급해서 안전벽도 없애버리고 네. 또 밑에 지하에 온통 오염이 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무마해버리는 네. 이런 것들은 좋은 선례라고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국민이 그 중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인 네. 것이죠. 예. 보니까 로봇계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예. 잔디밭에. 예. 참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이 보기에 예, 뭐 신기하다, 멋지다, 네. 대통령실 네. 저렇게 볼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큰 네.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미군 입장에서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화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반납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중에 미군 잔류 기지가 만들어져야 네. 완전히 그 용산 기지가 반납이 100%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반납은 됐지만은 그 땅 위만 반납이 됐다고 봐요. 땅 밑에는 아직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땅 밑에는 아직도 미군들이 쓰는 네. 그 상하수도, 전기선, 케이블선이 다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용산 기지 내에는 곳곳에 미군이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미 연합 사령부는 그대로 있고요. 네. 아마 올 가을쯤 이전을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하 땅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 기지가 만들어진 후에 신기지가 이런 시설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때 돼야 이제 우리가 아이고. 땅을 파고 정화를 할 수 있는 많이 남았네요. 그럼 시간이. 그죠. 예. 잔류기지 어디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짐은 윤석열 정부만 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차기 정부도 지금 현재 용산을 그대로 대통령실로 쓴다면은 네.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까지 이러한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거 뭐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과제가 네.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그 밑에 있는 발암 물질이라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물질 또 어떤 오염이 돼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는 이미 환경부에서 네. 다양한 발암 물질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유류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용산 기지 자체가 1990년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까지 네. 유류 사고들이 한 25건이 났었고요. 지금 시범 개방한 지역은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 네. 지역에서도 한 4건 정도의 대형 유류 사고들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방한 지역 바로 옆에는 또 옛날에 완투원 병원이라고 네.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광범위하게 오염이 된 것으로 나오고 또 저는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그 지역을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네. 그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오염이 돼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가 110년 전에 네. 1910년경에
지금의 기지처럼 만들었습니다. 일제가 아.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기지를 만들고 네. 조선 그를 지배하는 사령부가 거기 있었고 현재 대통령 집무실 있잖아요. 그 자리는 24단 미국 일본 사령부가 있던 자리고 전쟁 기념관하고 그쪽 지역은 연대가 있던 자리예요. 네. 일본이 그 당시 2개 사단을 보냈는데 1개 사단이 용산에 주둔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하고 개방했던 그 지역은 사단 사령부 지역이에요. 사단 사령부가 어떻습니까? 거기 보급 정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아. 정비대, 보수대, 그렇겠네요. 수송대 네. 전방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런 걸 그 전방의 걸 지원해 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시설이 있던 지역은 광범위하게 오염이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송부라든가 정비대 이런 데서는 110년 전에 제대로 그런 그렇죠. 것들을 정화나 이런 게안 정화했겠습니까? 됐겠죠. 땅에 묻었겠죠. 음.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도 수거했겠습니까? 대다수 땅에 묻었고 네. 그래서 110년 동안 그렇게 그 유지가 됐던 것이죠. 그 일제 강점기가 아하. 끝나고는 미국이 거기에서 있었고요. 미군들은 사실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에 대한 것들은 우리보다 대단히 그 체감하는 것이 낮습니다. 그렇죠. 그 환경 평가 기준도 되게 우리는 엄격한데 대단히 거기는 완화돼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이 미군들 운용할 때도 보면 미군들이 주로 예전부터 기름을 주로 이용을 해서 모든 보일러든 모든 걸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광범위하게 그 지역은 오염이 돼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걸 다 체크해 보니까 한 60% 정도 현재까지 조사한 지역은 네. 오염이 돼 있다. 그것도 발암 물질이라든가 아이고. 여러 가지 물질로 오염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런 위에다가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네. 가서 마음 편히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많이 공원에서 놀 거 아닙니까? 공원을 네. 가서 이렇게 가족 그러면 단위로. 가족 단위로 마음 편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네.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 피해가 생긴다면 고스란히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갖고 오게 되겠죠. 예. 네, 걱정이 됩니다. 자, 이 보여주기식 이 국정 운영 이런 건 안 되고 국민의 안전권, 건강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